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 문화산책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빠집니다. 왜?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 오늘 주제는 중국발 김치 종주국 논쟁, 즉 김치와 파오차이 얘기입니다. 네. 파오차이가 뭐예요 근데? 파오차이 하면은 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장아찌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중국은 이번에 그 김치 제조법, 자기 파오차이 김치 제조법에 국제 표준화 ISO 표준으로 등록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우리에게도 알려져서 충격이었죠. 언론에 네. 뭐 이렇게 크게 보도도 나고 그랬는데, 네. 근데 그 ISO의 표준이 되면 그 ISO라는 데가 네. 공업 제품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제품을 규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니까. 예, 예. 그래야 그 유통뿐만 아니라 그 교체라든지 그럼요. 세계의 어떤 표준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인데, 네. 이번에 그 중국의 파오차이가 네. ISO의 그 제조 방식에 관한 파오차이 제조 방식에 관한 표준으로 등재됐습니다. 그 우리 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하 언론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우리는 아예 ISO에 아예 신청도 안 했다. 네. 근데 무슨 뭐 중국이 김치 종주국이냐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뭐 중국의 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이것은 파오차이에 국한된 것이다. 파오차이에 국한된 것이다. 그 김치랑 파오차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네. 우리는 그 유엔에 네. 그 FAO. 코덱이라는 그게 이제 코덱. 식품에 관한 표준을 네. 규정하는 그 위원회에서 네. 우리는 발효의 식품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 네. ISO도 네. 파오차이와 김치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언론이라든지 네. 중국의 정부가 이제 김치는 네. 중국 파오차이의 한국판이다. 또 뭐 이제 김치는 파오차이의 표절 음식이다. 이런 식으로 격화를 할 뿐만 아니라 네. 뭐 황구시보라고 유명한 뭐 유명하죠. 중국의 뭐 민족 대외 매체죠. 예. 뭐 글로벌 타임즈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서는 한국에서 소비하는 김치의 35%를 네. 중국이 수출한다. 사실이에요. 뭐 이러면서 어떻든 사실은 사실이다 하더라도 네. 우리 좀 정서적으로 자극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네. 이제 우리 정부가 네. 이게 최초로 알려진 것은 중국의 관보인 중국 시장이라는 데서 네. 이게 게재되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뭐 그런 감정적, 민족적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언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히려 우리 언론에서 네. 이건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중국의 정부, 관보가 있지 않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이제 파오차이를 보면 일종의 장아찌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네. 이제 조금 역사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그 아주 오래 전에 네. 그 시경. 저라고 네. 그 시경의 저라고 나오죠. 예, 예. 그 식구에 네. 그 그게 3,000년 된 음식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역사가 긴 것만은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김치가 나온 게 뭐 우리 김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절여 먹는 거 아니에요. 절여 먹는 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고춧가루 들은 게 얼마 됐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절임 음식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없다고 해야 되고, 그럼요. 뭐 추운 지방은 뭐 다 있죠. 저장 음식으로 이것만 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는 네. 이 절인 음식을 갖다가 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네. 근데 우리도 초창기에는 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라고 바뀌었는데 예. 그 용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개념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발효의 방법이라든가 또 발효시키는 방법, 절이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이죠. 네. 근데 가장 큰 특성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추 예를 들면 네. 배추에다가
각종 양념을 넣고 네. 심지어 생선까지도 집어넣기도 네, 하고 네. 뭐 새우도 집어넣기도 예. 하고 야채는 물론이고 예. 이렇게 하면서 재료 그 발효의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그 파우차이는 광의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동치미 장아찌. 그다음에 뭐 장아찌 그다음 피클 이런 걸 다 합친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저희 이제 올해 6월에 돌아가신 이제 아버지가 예. 1966년부터 70년까지 기술자로 월남에 5년간 계셨어요. 아버지가 그때 처음 월남 가서 가장 놀라신 게 뭐냐니까 능맘이라고 있습니다. 아, 냄새 나는 거. 냄새 무지무지하게 납니다. 근데 그 능맘이라는 건 그저 베트남 사람들은 그저 능맘에다 밥을 비벼 먹으니까 기절했는데 사실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황석어서 갈치전 젓갈이에요. 그래. 근데 우리도 사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사실은 없어요. 난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파우차이는 파우차이고 그다음에 김치는 김치고 그다음에 우리는 거기다 고춧가루도 사실 뭐 지난번에 우리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우리가 고추가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임진왜란 이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먹는 우리 김치도 벌건 김치도 사실은 300~4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네. 아쉬움일 텐데요. 네네. 이게 중국에서 사실은 네. 그 김치의 종주국 네. 주권이라 그럴까? 네. 이것을 주장한 것은 88 올림픽 때부터였어요. 네. 그때 문제가 된 거는 일본이죠. 올림픽 때 일본이 뭐 김치에 대한 예. 관심이 커지니까 네. 김우치라는 이름으로 김치를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서 각광을 받았고 네네. 우리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네. 거기서 뛰어 들어가지고 그 유엔에다가 우리가 그 음식 표준 등록을 했고 네. 유엔에서는 우리 편을 들어줬죠. 네. 그런데 중국은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네. 2011년에는 네. 이 파오차이를 갖다가 중국의 보호 음식으로 등재를 시키고 네. 그 이후에도 IOC를 비롯해 가지고 네. 별도의 이 표준화 작업을 꾸준히 해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 또 ISO의 상임 이사국이기도 하고 네. 작년 6월 8일 날 네. 드디어 그 ISO의 식품규격위원회, 네. 식품규격과학위원회라고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 이런 것들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기구입니다. 네. 소위원회인데 예, 예. 거기서 이제 이번에 통과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쉬운 게 네. 중국은 그걸 그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네. 우리는 이미 발효의 음식으로 우리가 이미 기득권이라 그럴까 선제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ISO 왜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죠. 근데 ISO 뭐 한마디만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예. 이게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아까 얘기했던 코덱보다 훨씬 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코덱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FAO, 유엔 산하의 FAO 산하의 코덱이고 예.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할 때 보면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ISO 몇 번을 우리 그러니까 이건 민간 기구입니다만 ISO가 훨씬 더 파급력과 영향력과 공신력이 강합니다. 애플하고 삼성 네. 갤럭시하고 그 많은 소송을 하고 그 큰 돈을 들여서 했었던 게 이 ISO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 세계 시장에서 라면을 섞어내는 건 아마 우리나라 라면일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 굳이 따지면 우리 몇 번 다뤘습니다만 라면 하면 안도 아니에요. 네. 1958년 저하고 생년이 같습니다. 1958년에 안도가 처음에 만들어낸 게 라면이란 말이에요. 인스턴트 라면. 우리가 이제 삼양라면이 그 다음부터 63년인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또 할 게 하나 있어. 네. 중국이 사실 자장면의 종주국은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국의 자장면하고 우리의 짜장면은 전혀 다릅니다. 다르죠. 우리도 이제 짜장면을 갖다 ISO에 배출. 사실 예. 그 위스키 네. 또 포도주 네. 이런 것도 종주국 따로 있고 또 그것을 제품화해서 브랜드로 만들어 자기 나라 거 한 건 또 다릅니다. 맞아요. 뭐 포도주 같은 경우 원래 이탈리아인데 네. 프랑스 와인이 그럼요. 뭐
많은 뭐 세계 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요즘은 칠레 것도 좋습니다. 예. 그 위스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아일랜드가 원래 본산이 스코틀랜드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니까 아일랜드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아주 다반사인데 네.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이제 언론이 발끈하는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좋은 거라면 남의 건 무조건 자기 거라 그러거든. 즉 이른바 공정입니다. 예. 공정. 그러니까 우리 옛날 동북공정. 예. 무슨 공정. 동북공정만 있었나요? 저 티벳도 뭐 자기 거다 그러고 예. 서장도 자기 거다. 시장공정. 예. 그렇죠. 그 서북공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보면 하도 중국 놈들이 보니까 이번 뭐 광개토당도 짓거라 그러고 발해도 짓거라 그러고 몽땅 짓거라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러니까 또 이번에 김치도 짓거라 그러는 이유가 저놈들의 저 공정 이른바 중화 공정의 일환 아니냐. 김치 공정이라고 프로젝트. 공정이라는 게 프로젝트라는 말인데. 그렇죠. 김치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 ISO 예. 그 표준화 작업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은 사실은 뭐 김치뿐만 그런 거 아니죠. 씨름, 한복 이것도 뭐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하고 한자도 한복 맞지. 한복은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푸라 그러고 네. 우리는 이제 사만한 때 한자 써서 한복이라고 그러고. 네.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 모든 옷 입은 사람의 모든 종주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담이 갖고 있죠. 잠시만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의 그 독특한 중화 사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몽땅 좋은 거 다 짓거래. 네. 근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동북공정이 네. 탐험공정이 네. 동북공정이라는 건 역사를 네. 자기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민족의 역사를 자기네 걸로 만드는 게 네. 동북공정이고 그렇죠.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문화를 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영역의 네. 개념이 너무 뭐 바르지 않다 네. 이런 지적도 받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문화들을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게 그 밑바탕에 있는 게 중화 사상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제 중화 사상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 보면은 로마가 기원 전후로 해서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그건 알렉산더가 보면 자기 중심으로 아까 기본은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스탠다드로 전 세계를 갖다 획일화시키는 것이 바로 팍스의 개념입니다. 예, 뭐 팍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우리가 잘 팍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팍스 아메리카, 팍스 로마나 또 팍스 뭐 차이나. 아니 달리 볼 거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터법 쓰잖아요. 미터법 누가 만든 거예요? 나폴레옹이 만든 거예요. 나폴레옹이 나름대로 그 당시 전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유럽의 단일 기준을 만든 게 바로 미터법입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은 거기 반항해서 인치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 근데 예전의 중화 사상하고 요즘 중화 사상 다르다면서요? 예, 중화 사상 이제 이게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네. 그걸 잘 보여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나는 새에 사람으로 태어나느니 네. 태평 시대에 개로 태어나고 싶다. 네. 이게 뭐냐면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분열과 통일의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한족과 이민족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그 분열과 통일의 과정을 가는데 그 속에는 피할 수 없는 게 민중들의 어떤 혼란이고 고통이었잖아요. 그 기저의 민중들도 그 뒷받침하는 게 아무튼 어때도 좋으니까 이 통일된 이것이 와해됨으로써 우리한테 혼란이 오지 말고 우리한테 고통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깔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통일된 이후에 공산당이 잘 이용했죠. 그게 이제 통일적 민족 국가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모든 영토 내에 있는 그 민족이나 문화는 다 중화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묶으려고 그랬었던 거고요. 그게 더 나가서 말 장난이긴 합니다만 똑같은 말입니다만
뭐 중화 민족 대통일 뭐 이런 식으로 대가정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중화로 딴소리 못하게 그래서 이민족들 그 분란 못 일으키게 한 그런 거죠. 중국 놈들이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중국이 보면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화족입니다. 화족, 하족이라고 자기들 흔한 중원을 옛날 지배했던 그들이 보면 중국을 갖다 지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다 이민족들고 참고로 그렇죠. 제일이 뭡니까? 순이죠. 요순 임금 아니에요? 순임금이 동이족이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 당나라도 뭐 아니 실제 그 이유가 있어요. 조금 오늘 얘기 길어지는데 공자도 동이족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산동 지방은 당시 중국의 역사, 이 중원의 역사에서 봤던 이족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의 역사에 문을 열었던 주나라가 원래 보면은 서윤계통입니다. 현재 장안 서쪽에서 그때 하나라나 은나라, 하은나라, 하나라 상나라는 요즘 말하면 어디 북경 그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통 동이 계열입니다. 이들을 치고 원래 서쪽에 있었던 주나라가 중원을 차지하면서 나머지를 다 동이로 봤기 때문에 원래 거기 있던 순임금, 저 순도 동이족이고 그다음에 공자, 취부에서 태어난 그 공자도 곡부 취부에서 태어난 공자도 동이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화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럼 뭐 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이, 그 다음에 남만, 북저, 서융. 이 나머지 자기네들니까 황하강과 양승강 사이에 있었던 그들만 빼고 다 그렇게 불렀는데 그들이 이제 화이라고 얘기했었던 거는 문화가 조금 다른 주변 국가보다 낫다. 그러나 그 문화가 전파되고 이렇게 융화되면서 주변 국가들도 문화국이 되면 그 자체가 다 중화다. 즉 중화라는 개념은 포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중국 제1주의라 그럴까 뭐 조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보면 20세기에 팍스 아메리카를 갖다가 구가하면서 결국 세계 맏형 역할을 하고, 맏형이 뭐냐면 양보입니다. 포용과 양보인데 그것을 포용과 양보를 포기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갖다가 주장해야 되는 게 바로 이단화로 몰렸던 트럼프죠. 트럼프.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도 동맹은 필요 없다. 무조건 돈으로 계산하자. 그러다가 이번에 아작이 났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졸지에 보면 앞으로 중국 가기 또 튼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